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 주변 식당들은 점심마다 줄을 서고 배달 오토바이는 쉴 새 없이 골목을 누빕니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 넘게 올랐고 우리는 이제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먹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가져갑니다. 심지어 4명 중 1명은 적자입니다. 가게를 열면 열수록 돈을 잃는다는 뜻이죠. 도대체 우리가 낸 그 비싼 음식값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소비자는 비싸서 못 먹겠다는데 사장님은 남는 게 없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이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해보면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이 처한 거대한 함정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 범인을 함께 찾아보시죠. 과연 이 게임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범인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습니다. 바로 배달 플랫폼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배달 앱의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3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배달비와 광고비까지 더하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배달앱 없이는 장사가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포로가 된 셈이죠. 여러분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사장님이 손에 쥐는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고정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고정비란 매출이 있든 없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숨만 쉬어도 드는 비용 월세, 인건비, 보험료 등을 뜻합니다. 재료비가 올라서 닭 한 마리에 6,000원, 기름값과 파우더비가 2,000원입니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로 6,000원이 빠집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같은 고정비를 쪼개서 넣으면 4,000원이죠. 세금 1,000원을 떼고 나면 사장님에겐 딱 1,00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그 제품의 양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마케팅을 말합니다. 이제 사장님들은 치킨 조각수를 줄이거나 소스 양을 줄여서 버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금방 알아차리고 발길을 끊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잔인한 구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퇴직을 하신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면 안전하겠지 하며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프랜차이즈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자본 잠식의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은 적자가 계속 쌓여서 처음에 내놓았던 내 자본금까지 다 까먹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45%가 3년 안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수익은커녕 자본금까지도 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사의 물류 마진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1,000원이면 살 식용유를 본사는 전용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1,800원에 강제로 밀어 넣습니다. 거부하면 계약 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아주 중요한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나 인테리어 같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5년 전 1억 원 들여서 한 인테리어, 지금은 낡아서 가치가 0원이죠. 사장님들은 매달 이 인테리어 비용을 벌어서 적립해둬야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든 탈출을 하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임대료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감가상각비를 챙길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외관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왜 유독 한국의 자영업자들만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걸까요? 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돈가스 집에서 10,000원짜리 돈가스 정식 하나를 현금으로 냈다고 칩시다. 이 돈 10,000원이 어떻게 공중분해되는지 단계별로 추적해보죠. 재료비, 원가, 고기, 빵가루, 기름, 양배추. 요즘 물가 무섭죠? 약 3,500원이 사라집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서울 평균 상가 월세를 평당 매출로 환산하면 약 1,500원이 나갑니다. 인건비. 최저시급 1만 원 시대입니다. 사장님 혼자 못하니 알바 한 명 쓰면 그 몫으로 2,500원이 빠집니다. 플랫폼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배달앱 이용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로 약 1,200원이 사라집니다. 공과금 및 세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리고 부가세까지 약 800원이 나갑니다. 자,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겨우 500원입니다. 사장님이 하루에 돈가스 100개를 팔아야 겨우 5만 원을 법니다.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3,000개를 팔아야 150만 원을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주방 기계가 고장 나거나 갑자기 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가난해지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우리 시스템의 비합리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경우 최소 운영 수입 보장과 유사한 상생 제도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란 특정 구역 내에 동종 업종이 과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매출이 급감했을 때 공적 자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돕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본은 구역 총량제가 엄격합니다. 편의점 하나가 들어오려면 주변 상권 영향을 꼼꼼히 따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치킨집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치킨집이 들어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몰살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술 변화가 자영업자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매장은 전부 무인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기술을 도입할 자본이 있는 사장님만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 공실이 늘어나면서 상가 임대료 체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수많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폭탄에 먼저 쓰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첫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시급합니다. 플랫폼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법으로 막지 않으면 자영업은 정말 끝날지도 모릅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창업 허가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경고하고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어떠신가요? 와, 진짜 숨이 막힌다 싶으시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사장님들이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 너무 착해서 더 빨리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상황들로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 범인, 내 기술이 기계한테 밀리는 시대. 예전에는 장인 정신이 최고였죠. 30년 동안 칼국수 면을 썰고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는 게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새로 생긴 식당 가면 사람이 주문받나요? 대부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모니터, 키오스크가 대신하죠. 주방에서는 로봇팔이 치킨을 튀기고 국수를 삶습니다. 사장님이 밤잠 줄여가며 배운 기술을 대기업이 만든 기계 한 대가 똑같이, 아니 더 싸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손님 입장에서도 로봇이 튀긴 거니까 맛이 일정하겠네 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결국 사장님이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기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평범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기술이 사장님의 자부심을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범인, 맛보다 광고가 중요한 세상. 음식점은 맛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말, 이제 옛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마 스마트폰 열어서 맛집 검색하고 리뷰가 몇 개인지 별점이 몇 점인지부터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리 잘하는 사장님은 주방에서 땀 흘리느라 스마트폰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옆집은 요리는 좀 서툴러도 돈을 써서 광고를 돌리고 예쁜 사진을 올려서 검색 화면 맨 위에 나옵니다. 결국 주방에서 땀 흘리는 성실함보다 인터넷에 돈을 쓰는 영리함이 돈을 더 잘 버는 구조가 된 거예요. 사장님은 나는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왜 손님이 없지 하며 밤새 고민하지만 정작 손님들은 사장님 가게가 있는지도 모른 채 광고비를 많이 쓴 옆 가게로 줄을 서러 갑니다. 세 번째 범인, 나갈 수도 없는 개미지옥 임대료. 가장 가슴 아픈 건 임대료 문제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월세라도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빈 가게들 보세요. 1년 넘게 비어 있는데도 월세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리면 건물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비워두는 걸 택합니다. 사장님은 장사가 안 돼서 매달 적자가 나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럼 빨리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게 차릴 때 빌린 대출금, 정성 들여 한 인테리어 비용
지금 나가면 다 날리는데 한 달만 더 버텨보자 하다가 빚만 더 늘어납니다. 성실하게 버티는 그 시간이 사실은 빚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결국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이 망하는 건 사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계가 사람 일을 뺏어가고 스마트폰 광고가 맛을 이겨버리고 월세는 경기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 환경 자체가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낸 10,000원짜리 돈가스 값에서 사장님이 가져가는 500원, 그 소중한 돈이 사실은 이 거대한 벽들과 싸우고 남은 눈물 같은 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게 아닌 무엇을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존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한 전자책과 무료로 준비한 특강이 있으니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